삼침법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분들, 어떻게 삼침법을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삼침 아카데미. 특히 외국의 서의사들도 설복시킬 수 있는 삼침법 티칭 매뉴얼 함께 공유하는 시간, 삼침 아카데미. 삼두인 친구 요결 제30장 제기통문. 네, 이번 주제인데요. 제기통문 중에서 제1정 노기상을 토론하는데요. 삼두인 친구 요결에 나와 있는 용어들은 어렵고 또 어려운 한자도 많아서 요결을 가지고 혼자 공부하거나 또 요결을 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것을 전달할 것인가, 삼침법의 그 우수성을 전달할 것인가. 네, 그런 분들 잘 봐주세요. 집대성 삼경주석의 관련 항목 참조하시고요. 원전 소개해드립니다. 노기상, 견증, 미증류의 분노가 있은 후에 기가 상행하는 것이니 요법 간실인지라 경고중봉을 보하고 행간소부를 서하라. 노기상이란 분노, 그것도 미증류의 분노라 했어요. 그것은 간실증이니까 간 승격을 써, 즉 간사법을 쓰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간 또는 간목경은 분노와 관련이 있을까요? 한국 전통 지식 포털에 의하면 간기울결이라는 항목에서 간은 승발과 소설의 기능이 있다. 만약 마음을 뜻대로 펴지 못하거나 고뇌와 분노로 간을 상하거나 기타 원인으로 기의 승발과 소설에 영향이 미치면 모두 간울증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통적인 동의학의 이론이에요. 동의학의 원전, 간과 분노는 관계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삼침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즉 눈높이의 언어로 눈높이 교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눈높이에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용어로, 또 근거로 서의사들에게까지도 눈높이 교육 차원에서 어떻게 이 원전의 내용을 그들을 설복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가르쳐 줄 것인가, 함께 살펴봅니다. 간기울결, 이것은 한국 전통 지식 포털 그리고 한의학 대사전에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의견이에요. 그리고 중국의 많은 서적을 봐도 그렇고. 그런데 간이 분노와 관계가 있다는 서의학의 논문입니다. 진행성 간 질환자의 감정적 경험 2차 데이터 분석이라는 논문에 보니까 결과 진행성 간 질환의 경험에서 공포, 분노, 슬픔 및 죄책감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진단의 충격,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 조정된 치료의 부족, 걱정스러운 증상 및 급사를 포함하여 이러한 감정적 반응을 유발하는 특정 인과 요인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침을 가르쳐 줄 때는, 한의학을, 동의학을 가르쳐 줄 때는 그 대상이 서의사라면 서의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을 설복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동서의학이 같아요.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기통문에 노기상, 미증류의 분노가 있은 후에 기가 상행하는 것 간실증인지라 경고중봉을 보하고 행간소부를 서하라. 삼침은 과학입니다. 간기울결, 간울증 등으로 인해서 간이 상하면, 그러면 미증류의 분노가 발생할 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폭발합니다. 삼두인은 위대한 의학자이셨습니다. 거금 450여 년 전에 이것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난 간, 불안한 마음, 우울한 비장, 중국 문화의 지각 현상학. 어떤 분들이 저에게 한의학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서의학의 이론을 가져오는 거야, 그것으로 입증하려는 거야 말씀드렸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난청증이거나 난독증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서의학으로 증명이 되어야 한의학이
옳다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거금 450여 년 전에 삼두인께서 보셨다면 오늘날 수많은 의학자들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객관적인 진리라면 황제내경의 이론이, 난경의 이론이, 상한론의 이론이, 그리고 금괴요락의 이론이 과연 진리라면 오늘날 수많은 의학자들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이면의 의과학적인 진실의 알갱이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삼두인께서는 과연 옳으셨습니다. 삼두인은 위대한 의학자이십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동서의학을 비교하고 있네요. 이 논문에서는 동의학의 이론, 서의학의 이론이 결코 다르지 않았구나 라는 논문인데요. 그것을 증거하는 논문. 간? 아니 그건 해부생리학적 장기를 말하는 게 아니야. 어떤 동의학자가, 어떤 한의학자가, 어떤 대체의학자가 폐? 그건 허파를 말하는 게 아니야. 콩팥? 부신? 아니야. 동의학에서 말한 그 명문 군화로서의 기운은 신장 자체, 부신 자체의 해부학적 기능과 관계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셔요. 그러나 발전해야 합니다. 발전.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옛날에 알지 못하던 때에 그럴 때 우리가 주장했던 어떠한 작은 조각 가지고 아직도 거기에 매몰되어서 스스로를 자꾸 좁게 가두는 그러한 의학관은 이제 버려야 하지 않는가. 성난 간, 불안한 마음, 우울한 비장, 중국 문화의 지각 현상학이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이 논문은 중국의 중의학자, 서의학자, 중서결합 논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또 미국 국립보건원에 등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통합의학, 국제통합의학 그 저널에서 중의학과 서의학에서의 간, 먼저 민족의학신문에서 제가 빌려온 고흥 칼럼, 서로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을 본 것이다. 중략, 당종해가 이러한 관점을 요약해서 말해주었다. 근세 서의학에 이르는 좋기 내경을 증명해주며 실전된 내경의 오의를 발견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서의를 무조건 공격하지 말고 빌려서 원문의 뜻을 밝혀야 한다라는 점을 다시 강조드리면서 중의학과 서양의학에서 보는 간, 황제내경에 따르면 간은 횡경막 아래 오른쪽 신장과 척추 앞에 있는 늑간 영역에 위치합니다. 이 설명은 일반적으로 서양의학의 설명과 일치합니다. 해부생리학적 구조가. 난경에 따르면 간의 무게는 약 1.84kg으로 서양의학의 이론, 서양의학에서는 1.4kg, 1.7kg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성인의 간. 그런데 이것은 체격 따라 다르고 또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영양 상태에 따라서도 크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거의 비슷하다. TCM은 또한 노화에 따른 간의 변화에 대한 예비 관찰을 수행했습니다. 내경은 일반적으로 50세경에 간 기가 쇠퇴하기 시작하고 간엽이 얇아지며 담즙 분비도 감소하며 시력이 흐려진다고 보고합니다. 이 관점은 현대의학의 관점에 매우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거금 3000여 년 전에 내경에서 말한 간의 해부생리학적, 병태생리학적 기술과 오늘날 서의학에서 보는 병태생리학적 그리고 해부생리학적 구조가 같다. 조금도 다르지 않다. 중의학과 서의학에서의 간, 계속되는 내용을 보면 한의학에서는 간은 분노와 관련이 있으며 분노는 간을 손상시켜 뇌혈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대의학에 따르면 분노는 숨가쁨을 유발하고 혈액 내 적혈구의 양을 증가시키며 응고를 촉진하며 빈맥을 유발하여 심혈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극을 받은 사람은 관상동맥, 심장질환과 간질환 모두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서가 다른 것을 본 게 아니라 같은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의학자들이 삼침을 배우려고 하는데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에서 가르쳐 주어야지. 삼도인 친구 요결 제30장 제기통문에 보면 노기상이라는 항목에 간실증, 즉 간의 기능이 너무 항진되거나 또는 간 질환에 노출되게 되면 분노를 다스릴 수 없다라고 했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네가 배운 것 중에 이와 유사한 논문이 있을까? 맞아. 네이처지 논문, 또 이러저러한 논문들 보면 간은 감정 조절과 관련이 있다고 했어. 아니 그런데 그것이 언제적 기록이야? 즉 삼도인 친구 요결의 제기통문 노기상 450여 년 전. 이야, 옛날 옛적의 기록이지만 그것이야말로 첨단 의학이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삼침법은 의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도인은 위대한 의학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서의학자가 삼침을 가르쳐 주려는 그 선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네. 시상하부와 간 사이의 신경 연결이라는 그 논문이 생각이 나.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선생님, 제가 그 논문을 인용해서 선생님께 제가 아는 바를 설명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칭찬해 줘야지. 기꺼이. 시상하부와 간 사이의 신경 연결은 fight or flight response. 사람이 위기 상황에 닥치게 되면 그 위기 상황에서 탈출, 즉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탈출하려는, 극복하려는 그러한 리액션이 주어지거든요. 리스판스가. 그런데 거기에서 거금 3000여 년 전에 내경에서 본 간과 분노, 분노와 간의 연관성, 그리고 삼도인께서는 간 실증이니 간 성격을 써라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 이것으로 확인 사살해 봅시다. 스모킹 건. 집중을 위해서 이것은 이어지는 시간에. 우리들의 영원한 교과서 삼도인 친구 요결 제30장 제기통문에 보면 제1증 노기상 견증, 미증류의 분노가 있은 후에 기가 상행 상충하는 것, 요법 간실증인지라 경고중봉을 보하고 행간소부를 사하라. 지난 시간에 간과 분노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의과학적인 증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확실한 스모킹 건으로 확인해보는 간과 분노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마무리 시간입니다. Fight or flight.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여러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 중에 Fight or flight, 즉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할 때는 상당한 에너지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실 때,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임해서 플레이를 펼칠 때, 그때는 바로 이 Fight or flight 모드가 발동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오면 직장에서 치열하게 그야말로 열나일을 했어요. 그때는 어떤 경우에는 분노, 어떤 경우에는 슬픔, 어떤 경우에는 스트레스. 그런데 집에 와서는 그렇죠. 스위트 홈, 칼밍 모드가 발현됩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 칼밍 모드, 필요할 때 fight or flight 리스판스가 우리 몸에서 발현됩니다. 그런데 시상하부와 간 사이의 신경 연결, 그 연결 시스템은 분노와도 관계가 있어요. fight or flight 리스판스와도 관계가 있고요. 한 논문에 보니까 여성의 감정 조절을 뒷받침하는 간 생물학적 메커니즘, 사회 스트레스 테스트를 사용한 연구. 간은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을 주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으면 간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오는 병, 간경화. 예를 들어서 나는 담배 한 대 못 피우고 술은 매일 밭에도 못 간다네 하는 한 조신한 며느리가 시어머니로부터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어. 그런데 시어머니한테 그냥 치받고 덤빌 수 없잖아요.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귀머거리 3년, 봉오리 3년 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니까 간경화야. 원인은 스트레스. 쌓인 분노를 해소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적절히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폭발하는 것, 이것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서 필요 조건이라 하겠습니다. 너무 참아도 안 되고 너무 폭발해서도 안 되죠. 그 시스템이 파이트와 플라이트 시스템, 그리고 칼밍 모드인데 스모킹 건이에요. 주목해서 봐주세요. 구심성 신경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시상하부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간을 포함한 말초기관에 신호를 보냅니다. 시상하부가 말초기관에 신호를 보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율신경을 자극하는 것과 뇌하수체에서 호르몬을 방출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해부학적 및 기능적 측면은 잘 특성화되어 있습니다. 시상하부의 세 가지 주요 영역에서 나오는 원심성 신경 경로는 간의 자율 조절에 관여합니다. 간과 시상, 뇌하수체와 연결된 그 축을 보면 교감신경 라인, 그리고 부교감신경 라인으로 연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경결 중에 중환혈이라고 있잖아요. 중환혈처. 이 중환혈처는 해부생리학적 위치를 보면 서의학에서 아주 크게 강조하고 있는 셀리악 갱글리온과 정확히 일치해요. 셀리악 갱글리온, 그렇죠. 복강신경절. 뇌와 간은 이 복강신경절, 중환혈처로 연락되기도 하고, 뇌와 아드레날, 키드니, 신장과 부신은 이 중환혈체를 통해서 또 연락됩니다. 이것은 자율신경과 그리고 호르몬으로 매개됩니다. 그런데 그 경로에서 이상현상이 발현되면 간의 자율조절이 실패해요. 자율조절 기능이 실패한다고요. 그래서 심각한 허증에 빠지기도 하고 심각한 실증에 빠지기도 해요. 우리가 삼침을 적용할 때 간 허증이야 하게 되면 간 정격을 쓰고요. 간 실증이야 하게 되면 간 승격을 적용합니다. 오늘 제기통문 노기상을 통해서 우리가 실증과 허증을 구분하는 입체적인 사고를 가져야 함을 또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노기상 왜 간승격을 적용해야 하나?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할 때 파이트와 플라이트, 이 상황에서 뇌는 신장, 부신과 연결된 시상하부와 부신 사이의 신경 연결축을 통해서 이 상황을 극복하라고 부신에게 오다를 줍니다. 그 일을 총지휘하라고. 그래서 부신은 아드레날린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죠. 그러면 조건반사적으로 간의 아드레날린성 신경축을 통해서 간은 어떠한 일을 하냐면 싸우려면, 도망가려면, 열심히 일을 하려면 에너지가 요구되지요. 집중력이 요구되지요. 그럴 땐 간에서 부신의 오도를 받아서 당분을 포도당으로 바꾸어서 근육이 액티비티하게 탄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와 동시에 산소 공급을 위해서 심박동은 빠르게, 호흡은 빠르게. 이것이 파이트와 플라이트 리스판스인데요. 이 상황에서는 심박수, 혈압 및 호흡이 증가하고 체온이 상승하고 피부에서 땀을 흘리게 합니다. 마음이 날카로워지고 집중됩니다. 분노는 신체의 투쟁 또는 도주 반응을 촉발합니다. 이 반응을 유발하는 다른 감정에는 두려움, 흥분 및 불안이 포함됩니다. 부신은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졸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몸에 가득 채웁니다. 우리 몸에 생존 모드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분노와 관계가 있어요. 1, 2, 3, 4, 5 단계가 있어요. Fight or Flight Response는 먼저 뇌와 부신과 연결된 신경망을 통해서 뇌가 부신에게 오더를 내리죠. 이 도주 또는 싸울 때의 생존 모드를 즉각 구현하라, 지휘하라고. 그러면 부신에서는 간에게 오더를 내리죠. 너는 화학 물질을 통해서 이 위기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보태. 그런데요, 허증과 실증에 대해서 이 예를 통해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 허증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이 상황에서 Fight or Flight Response, 그 상황에서 만약에 간이 부신의 오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원을 포도당으로 바꾸지 못하면, 근육에 텐션을 주지 못하면 근육이 무력해집니다. 그것은 간 허증이라 할 수 있겠죠. 결과 어떠한 공포의 상황에서 맞닥뜨려서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또는 극복하려는 그런 액션이 주어지지 않고 어떤 사람은 그만 털썩 주저앉아서 오줌을 질질질 싸웁니다. 물론 그것은 신허증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이 상황에선. 그러나 부신에게서 오더를 받은 간이 제 할 일을 못한 것이라면 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간허증이죠. 공포에 질려 있으면. 그런데 이 상황은 순간적인 상황이거나 어떤 시츄에이션 상황에서의 현상이니까 그 상황이 이제 종료됐으면 칼밍 모드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평범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만큼의 호르몬 분비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간에서 포도당 대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상황이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흥분 모드로 액션을 취하게 되면 미증류의 분노도 생기고요, 그리고 신체가 망가져요. 그러니까 프로 스포츠 선수가 경기를 할 때, 그럴 땐 이 간의 작용이 증폭되어야 돼요. 그때 증폭이 된 건 간실증이 아니에요. 각 경맥은 특유의 장기와 연결되어 있으며 각 경맥의 경기는 그 연계된 장부의 정상 기능을 유지하게 한다. 그러니까 족고름풍 간목경이 고름풍이라는 경기로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 시스템에서 간에게 족고름풍 간목경이 신수경의 오도를 받은 것 정상적으로 수행해. 그러면 간이 증폭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때 증폭은 간실증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간의 기능 유지력이에요. 그런데 그 유지력을 발휘하지 못해. 그래서 공포에 질려서 털썩 주저앉아 똥오줌을 질질 싸면 그것은 간허증. 그런데 이 상황이 지났단 말이에요.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계속 전투적인 호전적인 모드야. 계속 증폭이 돼. 이때는 그렇죠, 간실증이죠.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증폭되는 것은 정상 기능이고, 필요한 만큼 증폭되지 못하면 간허증이고, 그런데 상황 종료 후에도 계속 증폭이 되면 그게 간실증이다. 지속적인 스트레스 화학물질의 홍수와 관리되지 않는 분노와 관련된 대사 변화는 결국 신체의 다양한 시스템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환자들은 종종 스트레스와 관련된 간 질환의 악화를 호소합니다. 이게 삼침이에요, 여러분. 삼도인께서는 거금 450여 년 전에 이와 같은 우리 몸에 생존 모드 기능이 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적절한 견제와 증폭, 가속 등등의 상황마다 변화무쌍하게 일어난다. 시스템적 우리 몸의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삼도인 침구 요결에 보면 어떤 경우에는 폐실증이에요. 그래서 폐 성격을 적용해야 돼. 그러면 척택과 음곡이라는 혈은
사하고 소부와 오제혈을 오히려 보호합니다. 그런데 삼도인은 종종 폐성격 변형요법을 폐와 관련된 어떤 특별한 증에 쓰셨어요. 어떻게? 폐정격은 태백과 태연을 보호하고 소부와 오제를 사하잖아요. 그걸 거꾸로 뒤집는 거예요. 소부와 오제 보호하고 태백, 태연은 오히려 사해주는 요법을 쓰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파이트와 플라이트 리스판스와 관련해서 이 생화학적 구조와 시스템을 보면 신수경에서 계속 아드레날린을 필요 이상으로 증폭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 성격을 이렇게 변형해 보는 겁니다. 삼도인의 뜻과 같이 음곡과 곡전엔 S극면 사하고 경구와 중봉을 보호한다. 경구와 중봉을 보호하는 것은 간이 필요 이상으로 뻗대는 것을 너 왜 그래 진정, 그리고 계속 부신해서 아드레날린을 증폭시켜 너도 좀 진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 음곡 곡천 S극면 부착.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제30장 재개통문 희귀환 견증 소망에 넘치는 환희가 있은 후에 기가 완만해진 것, 요법 심상인지라 대전소충을 보호하고 음곡곡천을 사하라. 무슨 증일까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